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도 경향신문 김경은 편집위원 모시고 한중일 문화산책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요즘 마스크 안 끼고 다니시네. 우한폐렴이 호주머니에 있습니다. 호주머니 있습니까? 우한폐렴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는 것은 불문가지의 일이고 더욱더 문제인 것은 좀 우리나라에서 지금 1,500명이 넘었죠. 확진자가 넘고 그 중에 거의 한 80% 가까이가 대구, 경북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월 25일이죠. 어제 그저께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 대구를 방문했습니다만은 방문하는 바로 그날 홍익표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을 갖다가 태어나서는 안 될 존재라고 얘기했던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뭐라 그러니까 대구 봉쇄를 얘기했어요. 네. 대구 봉쇄. 물론 그 다음 날 저 대변인직 사퇴하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대구의 민심은 대변인직 물러나는 게 아니라 의원직 사퇴해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주 분위기가 좋지 않죠. 예. 불을 질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김 기자 홍 의원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그 정확한 코멘트를 한번 봤습니다. 네네. 사과를 했고 네네. 또 대변인직에서 물러나서 이렇게 봤더니 네. 거기에 보면은 그 이동이라든지 네네. 어떤 것을 물리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하겠다 하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뉘앙스는 다분히 봉쇄입니다. 행정적 물리력을 사용하겠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네네. 그게 이제 뭐냐니까 지금 우한 같은 경우 1월 23일 날 시진핑이 지시에 따라서 우한을 봉쇄하지 않았습니까? 그쪽에서 인적 물적 이동을 완전히 통제한 딱 거죠. 막는 걸 갖다가 봉쇄라 그럽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아시겠습니다만은 1946년에 한번 봉쇄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대구 사람들 봉쇄하면은 알레르기 반응이 있죠.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자, 그때 당시 그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그 11 대구 폭동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데 네네. 그 1946년 일입니다. 해방 다음 해입니다. 네. 그때 봄에 5월 달인데 네네. 콜레라가 창궐했습니다. 네네. 그 콜레라가 창궐한 거는 네. 대구 사람들이 그때 광복을 맞아서 네네. 그 먹을거리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 네. 이제 해외에 나가 있었던 독립투사라든지 네네. 이런 분들이 네네. 많이 그나마도 대구가 네네. 산업적으로 다소 나은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대구로도 많이 내려갔거든요. 네네. 근데 중국에서 온 그 독립 그 운동을 하던 한 분이 네. 대구가 아니라 그때는 경북도입니다. 네, 경북 예. 대구시입니다. 그 청송에서 네. 이제 콜레라가 발열을 했습니다. 청도. 그래가지고 곧 대구를 비롯해가지고 영천, 군위 이런 곳으로 확산이 됐죠. 예. 그런데 네. 이게 콜레라라는 게 그 확산력이 그때는 네. 방역 체제라든가 이런 것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무조건 그 통제를 했죠. 이게 바로 봉쇄입니다. 그 물적 또 인적 이동을 못하게 한 것뿐만 아니라 네네. 환자들은 집 바깥에조차 나올 수 없게 막아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그때 먹을거리도 없고 이러던 사람들이 네네. 병이 걸려서 죽거나 네. 전염돼서 죽거나 네. 나가서 식량을 구하자 이래가지고 나온 겁니다. 네. 그 이제 죽어가는 환자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해주려고 네. 이제 그러니까 금지된 외출을 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예. 또 그러니까 확산이 더 빨라졌고요. 네네. 또 다른 환경은 네. 미나리 깡이라고 아시죠? 알죠. 그 미나리. 네네. 미나리 키우는데. 근데 거기가 예. 그 습하고 네네. 상대적으로 이렇게 따뜻한 네네. 미나리들이 많으니까 네. 공기도 잘 안 통하고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가 콜레라의 서식지가 된 것입니다. 네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때 뭐 우리 뭐 멱을 감는다든지 네. 뭐 용변을 본다든지 네네. 그곳에서 다 해결을 하고 예, 예. 빨래도 거기서 네. 하고 이러니까 묻어있던 균이 그 콜레라 서식에 있던 그 균이 옷으로 몸으로 전부 전파돼서 그 당시에 무려 4,400명이 네네. 죽었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미 군정 입장에서는 그것이 원체 창고라니까 그것을 갖다가 치료할 길이 없으니까 도시를 봉쇄해 버린 거예요. 도시를 봉쇄하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전에는 안동과 대구, 특히 대구를 갖다가 동방의 모스크바라 그랬습니다. 그랬습니다. 흔한 얘기로 예. 좌익들이 많았던 곳이 대구 안동이에요. 예. 그 대구 안동 좌익들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지금 국민들은 부글부글 시민들은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민심에 불을 질렀죠. 예, 미 군정 봉쇄하고 있지 않으니까 거기서 폭동이 일어났고 그때 주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박헌영? 박헌영은 아니죠. 박정희 대통령의 친형인 박상희, 김종필 돌아가신 김종필 총리의 장인이 됩니다. 박상희 씨가 또 그 당시 이제 신문 기자였어요. 지국장이었는데 그래서 이 보면은 거기서 이른바 11 대구 폭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 도합범 한 140명 가량이 뭐 이제 사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네네. 박헌영 남로당 그때 이제 뭐 네. 저기 쫓기고 있었잖아요. 예예. 그래가지고 그때 그걸 이용해서 자기가 탈출하기 위해서 네. 그 민중분기를 이용했고 네네. 더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소련이죠. 네. 구소련으로부터 당시에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네. 300만 달러를 받아서 네네. 그 민중 붕괴하는데 자급제로 네. 그 돈을 풀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보면은 그런 아주 역병 역병이 돌고 그거 갖다가 제대로 정부가 대처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민심은 흉흉해지고 그런데 뭐 그냥 아까 코렐라 말씀하셨는데 코렐라가 뭐 우리나라에 오래전에 있었던 건 아니죠? 예. 코렐라라는 거는 네. 1800년대 초반에 네네. 인도에서 그게 처음으로 생긴 병이고 네네. 그것이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1821년에 네네. 들어왔다고 합니다. 예예. 그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네네. 콜레라가 전염이 됐는데 네네. 그 당시만 해도 조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죠. 네. 어떤 병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어떻든 전염이 돼서 사람들이 쓰러지고 죽어가고 하니까 예.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외진 곳에 움막을 지어가지고 네. 환자들을 이렇게 격리하는 정도였습니다. 네. 근데 다시 네. 갑오경장이 지나면서 다시 또 콜레라가 창궐을 했는데 네. 당시 내무 대신이 우리가 잘 아는 유길준 예. 선생이십니다. 서유견문로. 네. 예예. 그래서 그분이 당시에 잘 알고 있었던 캐나다 출신의 네. 그 선교사 의사를 겸하고 있었는데 네, 네. 에비슨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예. 그분에게 방역의 책임을 완전히 일임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전염병에 대해서 체계적인 어떤 방역 네. 구조를 이제 갖춰가게 하는 시초가 되었죠. 그렇습니다. 네. 뭐 카톡 하네요. 어디 핸드폰 어디 두셨어요? 카톡 합니다. 끄겠습니다. 예. 그래요. 근데 보면 우리 코렐라를 갖다 호열자라고 그랬잖아요. 네. 호열자고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인도를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들어온 것 같죠. 예. 중국은 어때요? 전염병. 중국의 역사는 네. 전염병, 대역병의 역사라고 해도 네네.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네네. 뭐 사람도 많고 네. 또 그랬으니까요. 네. 그런데 참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네. 무려 기원전 13세기에 네. 그때 3,300년 전이요. 갑골 문자의 시대입니다. 네. 상나라 때인데 예. 그 갑골 문자에도 네. 질, 병 네. 각각의 질자와 병자로 추정되는 네네. 그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네네. 이 대역병 그러니까 아무튼 역병이 대유행하는 네. 그런 사태가
벌어져 가지고 네. 중국의 역사가 뒤바뀐 사례가 많은데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네. 수양제가 네. 우리 고구려를 침입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113만 대군을 거느리고 들어오죠. 예. 그때 이제 대역병이 네. 창궐하는군요. 창궐해 가지고 네. 그 전력을 아무튼 엄청나게 네. 이렇게 떨어뜨렸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예. 명나라도 마찬가지로 네. 이제 뭐 그 마지막에 네. 그 청나라랑 바뀔 때 네. 그때도 대역병이 아마 그것들은 네. 명확한 명칭으로는 나와 있지 않은데 네. 장티푸스나 네. 뭐 천연두나 예, 예. 이런 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요. 그 사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삼국지 연의에 보면은 삼국지 연의에 보면은 저 유명한 그 제갈량이 쫙 부채를 붙이니까 동남풍이 불고 적벽에서 적벽대전. 대승을 거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사실과는 달라요. 예, 사실과는 다른 게 정사에 따르면은 조조가 끌고 왔던 군사가 대략 한 17만 정도 됩니다. 17만 정도 되고 당시 이제 보면 이쪽에 오나라하고 유비 이쪽 합치면 한 4만 정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중국은 이 크게 보면 북으로부터 우리 보면 황하라고 그러죠. 예. 황하라고 붙입니다. 중간에 있는 또 회수가 있어요. 수라고 그러고 장강이라고 부릅니다. 그 양자강이 강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수강인데 양자강 그쪽은 습한 기후, 강남에 그 습한 기후 이런 부분에 당시 건조한 중원 지역에 살던 북방 군사들이 오니까 물 특히 이제 주열 물이 바뀌니까 그렇죠. 주열 흡혈충이라고 요즘 말하면 그 피 속에 살면서 사람을 갉아먹는 병, 풍토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 속에 이제 폐가 잠겨서 죽는다는 그 병이죠. 그렇죠. 주혈 흡혈충이라고 거의 걸려갖고 저 보면은 그 17만 군대가 와도 거의 다 갖다가 뭐 기력을 3분의 2가 뭐 전투를 못할 지경에 빠지니까 정사에 보면은 이제 무제 즉 조조가 드디어는 그걸 못 견디고 퇴각하면서 배를 태우고 퇴각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얘기 하니까 저도 하나 생각나는 게 임진왜란 때도 그 전염병이 창궐을 했는데 1593년에 조정에 이제 이순신 장군이 그 역병의 어떤 실태를 보고를 하는데 그 당시에 4,055명이 죽었다라고 보고를 하고요. 아이고. 당시에 그거는 이제 그 93년도의 1593년 현황입니다. 예. 그리고 95년 그러니까 2년이 지난 다음에는 전체 병력이 2만 1,000이었는데 4,100명으로 죽은 군사력이 아니 그러니까 이제 죽은 사람만이 아니라 그 병력이 쓸 수 있는 병력이 4,100명으로 이렇게 줄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만큼 예전에는 뭐 전염병이 돌면은 뭐 그건 완전히 무너지는 거고. 근데 그때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병에 걸리셨으면은 어찌 됐을까 끔찍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이제 보면 아까도 이제 대구 10월 1일 대구 봉기를 말씀하셨습니다만 대구 폭동이라고 그러죠. 사실 그 대구 폭동 그 영향을 받아서 박정희 대통령도 나중에 보면 남로당에 가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 대구 이제 폭동을 말씀하셨는데 중국에는 이번에 지금 봉쇄되어 있는 이제 우한이 원래 이제 그 한국하고 위에 이제 무창하고 이렇게 섞여 있는 도시 아니에요? 무한에서 폭동이 있었죠. 예.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대구하고 뭐 우한을 얘기를 하는 게 그 아까 얘기했던 그 형주 그 적벽대전 거기가 양쯔강의 거기 지리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거기하고 우한하고 그 위치를 좀 정확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양장은 이렇게 흘러갔고 좀 무한은 옛날 원래 이제 이 무한은 오나라 땅입니다. 이게 이제 무창은 이게 무를 갖다 숭상하여 번창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쫙 서 있는 황항부가 그 유명한 손권이 세운 저 형주에 있는 관우를 갖다가 탐지하게 세운 감시탑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상대방의 같은 형주 징주라고 그러죠. 형주 그 저 양양이라고 있습니다. 샹양이라고 형주하고 그러니까 이쪽
무한 무창하고는 그저 한 100km, 150km 될까 말까 가까이 붙어 있는 그 접전 지역이고 거기가 예전에 보면 형주가 되고 또 그 전으로 올라가면 바로 초패왕 그 초나라 땅입니다. 그럼 한양은 어디입니까? 거기 그 한구는 바로 옆이에요. 그래서 합쳐서 그걸 무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 옛날에 무창이었어요. 무창과 한양이 예, 합쳐서 그렇죠. 이게 현재 도시가 됐고. 무한이 그 대도시가 된 거죠. 예. 그 이제 1911년에 무창에서 그 당시 지방 군벌들이 지방군이 그야말로 총성이 울린 게 10월 후페이퍼 군벌. 네. 후페이퍼 아닌가요? 오페부? 후페이퍼. 그 모르겠는데.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예. 10월 어떻든 제가 이제 대구하고 네네. 이제 그 무한을 네. 이제 꼽은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네. 그런 역병이 네. 그 우한도 그렇고 대구도 돌았고 네. 또 민중의 봉기도 네. 대구처럼 그 우한에도 있었습니다. 네. 우한은 잘 아시지만은 그 우창 봉기라고 하죠. 네, 무창. 그러니까 통합이 되기 전에 네네. 그때 이제 사실상 그 신의 혁명의 발원이 됐던 네. 그 봉기입니다. 서구로부터 참탈당하면서 상한 그 민중의 어떤 울분이라든지 네. 또 청나라의 어떤 그 관료들의 그 무능함이라든지 네. 이런 것에 이제 민중들이 일어나서 봉기를 한 것이고 네.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 중국 중화민국의 어떤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대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오늘 대구 지금 보면 가장 고생하고 있는 대구, 경북, 그 다음에 그 1946년에 대구 폭동, 또 무창 1911년에 무창 봉기 이런 그 저간에는 몽땅 다 민심을 갖다가 거스르는 정부와 그 다음에 분노하는 민심 거기에 괴질까지 겹쳐서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